그러면은 이제 그 일체가 정지된 듯한 느낌, 그 느낌이 그 체험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게 법문이 좀 더 다 잘 들리고 사물이 좀 선명하게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으셨던 그 전에도 예. 요 체험하기 전에도 선생님 법문은 예.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고 예. 이 자연 속에서 있을 때 특히나 더 선명하게 예. 와닿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체험이 일어난 이후에는 예. 조금 더 확신, 저에 대한 믿음, 그게 더 좀 더 굳어졌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법문 중에 이겁니다 할 때 이거에 대한 감이 이렇게 와닿습니까? 네. 이 실감이 이해가 아니라 그냥 예. 이거 예. 이거 지금 대화하는 중에도 변함 네. 없는 이거. 네. 예, 요게 언제 그 체험 이후에 오셨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그 전에도 그런 감은 있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예. 더 믿음이 갔다 그래야 되나요? 믿음이 가고요. 예. 그러니까 요겁니다. 이 자리에 대한 그 실감이 이게 이 자리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실감이 이게 지금 납니까? 이게 이 일이라는 게 모든 게 이 일이라는 게 이 바탕이 실감이 납니까? 네. 예. 근데 이제 우리 도반님들도 대화하실 때 보면 저 모든 도반님들의 문제점이 내 문제점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이거는 예. 알겠는데 예. 대상하고 내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예. 그게 근데 그거는 지금은 또 이제 제가 그 체험 이후에 계속 이제 저를 보다 보니까 일체감 그거는 뚜렷하진 않은데 좀 이게 느껴질 때 요거거든. 요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보통의 어떤 체험의 순간에 그렇게 비슷하게 드러나긴 해요. 일체가 정지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일체가 뭔가 그 움직이거나 막 이렇게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은 사실은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정지되는 순간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해나가려면 그 정지된 상태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희한하게 그 분별심이 막 일어나더라도 변함없는 자리가 이렇게 그거에 대한 감이 딱 이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래도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거를 볼 눈이 안 열렸던 거예요. 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근데 그 체험을 통해서 이거를 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얘기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생긴 눈은 아닌데 심한이 이렇게 생긴 눈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걸 보는 눈이 열려요. 뭔가 열려요. 못 봤던 그런 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열리는데 이 눈이 열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겪는 어떤 그 체험의 여운이 지나고 나서 겪는 그 혼란이 뭐냐면 이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그 이원성의 느낌이거든요. 분리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는 세계와 이 자리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이렇게 이원성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법문을 들으면 모든 게 하나고 둘이 없고 불이법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 현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되게 이게 혼란스럽고 자기 공부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말들이 사실은 궁극의 자리를 표현한 말들이에요. 불이법이다, 색즉시공이다, 공즉시색이다, 그다음에 아무 일이 없다,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 사실은 물론 이제 그런 말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면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런 말 때문에 내 체험이나 이게 뭔가 드러난 그것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자기 공부를 꺼내놓고 지금 이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법상에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사실은 이 우리가 안목이 활짝 열린 그 상태에서의 그 자리에서의 얘기를 하시지, 그게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막 법문을 하니까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안목이 밝은 분이면 자기의 현재 법을 얘기를 해요. 자기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남겨진 책들 있죠. 우리가 보통 교재로 삼고 있는 뭐 마주어록이나 뭐 황벽어록이나 임재어록이나 이런 육조단경이나 이런 얘기들은 그분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공부가 되진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뭔가 체험이 있고 나서 오조 홍인한테 찾아가서 뭔가 안목이 달라지는 그 변화를 겪었는데, 그분이 육조단경을 남긴 거는 오조한테서 안목이 분명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15년 동안의 보림 끝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사람을 만날 때의 법문을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도 그분도 처음부터 완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절에 공부가 부족했을 시절의 얘기는 안 남겨요. 부족한 안목이 드러나는 거를 제자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죠?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뭐냐면 우리들의 그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의 어떤 단점이 뭐냐면, 그 완전하게 깨달은 그 경지의 그 가르침만을 접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미약한 공부 상태를 비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가 뭔지도 모르는 공부가 부족한 사람이 그 상태를 자기식으로 가공을 해서 그 공부를 목표로 삼아버려요. 근데 내가 지금 공부는 이렇고 공부는 이래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공부의 장애가 되거든요.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마조 스님이나 황벽 스님이 남긴 그 언어적인 표현들도 망상이에요. 근데 망상인 줄 몰라요. 공부가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라는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인연에 따라 지금 이 순간에 딱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이지, 이 말하는 순간 이 말은 진리야라는 그 생각이 없어요. 아마 이 마조 스님이나 황벽 스님이나 그 어록을 남기신 훌륭한 분들의 법문도 마찬가지. 그 말할 당시에 내 말이 진리야라는 생각 없어요. 근데 필요에 의해서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반응이 나온 것일 뿐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이 분별에서 풀려나니까 그렇게 즉흥적으로 한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가 되면 이제 자기도 그렇게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공부가 되어가는 과정의 얘기를 남기는 게 없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부 과정 중에 어떤 내적인 상태를 남긴 유일한 책은 저는 시부도라고 봅니다. 그냥. 근데 그것도 상당히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돼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자기 공부가 안 되면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인데, 그러니까 그게 안내서는 유일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엔 선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그냥 그 시기에 사람의 내적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표현된 거는 그거라고 보고, 나머지는 완전히 공부가 밝아졌을 때 그 자리에서 한 얘기들이 다예요, 다. 근데 그쵸? 저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이제 이 체험 일어나고 난 이후에 6월 이후부터 체험 일어난 이후부터 유마경 첫 법문하실 때 제주도 그때 그 첫 법문에서 여기에 다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때 굉장히 공감하고 믿음이 확실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마경 1편, 2편 들었을 때 이 확신 믿음이 그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진행, 공부의 진행이라면 제가 내면 속에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 면에 조금 더
빨리 그 전에는 지지분화가 이건가 저건가 하다가 그때 조금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유마경 첫 법문 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부 과정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분이 공부가 어느 정도인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그거에 맞게 안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은 그렇게 이게 상호작용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자기 혼자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자기 눈높이에 맞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공부를 지도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의 지도인 것이지, 공부가 다 되면 다 남들 그 안목이 밝은 그 상태의 그 말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자기 공부를 솔직하게 꺼내 놓으라는 거는 자기 공부가 이게 제대로 가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안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둘인 느낌, 이거는 뭔지 알겠는데 여성 대상 사물이 따로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 공부 이게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냐? 왜 대상 사물이 따로 있느냐? 그거는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얘기했어요. 대상 사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생각 이렇게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의식에 빠져들고 있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는 둘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예. 감이 왔어요. 예. 예. 근데 둘로 보이니까 이건 아니야 하고 또 딴 데 가서 체험을 기다리고 막 이런 식이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거는 이거 하나여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둘인데 솔직해서는 좋아. 자기 공부가 그렇다는 거.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딱 체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50년, 60년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분별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업습이 나한테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죄다 분별하면서 살았으니까 그 고통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가 지나온 삶 속에서 젖어들었던 그런 습관성이나 그 패턴이 그래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게 무의식적으로 작동돼서 이게 드러나더라도 체험의 순간에는 딱 하나로 자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분별이 완전히 쉬워졌을 때고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탁 그렇게 자각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분별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둘로 보이는 거야. 근데 체험에 해서 그 이전과 다른 건 뭐냐? 이건 뭔지는 알겠어. 이건 뭔지는 뭘 가리키는지 실감이 나.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체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 이상하게 둘로 보였던 것들이 원래 그게 둘이 아니구나라는 게 점점 밝게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항복기심, 분별심을 조복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자기 변화인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시야가 넓어지고 점점 끄달림이 사라지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하나로 보이는 그것들이 다 이 마음 안의 일이라는 게 다 들어오는 듯한 식의 변화들이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없구나라는 게 자기한테 밝혀지거든요. 자기 그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 공부가 이제 진전이 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계기로. 이것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